이런 거, 일단 뭐 어떻게 되느냐 간에 관계없이, 그래도 한번 배웠던 것을 답을 틀리겠다고 이걸 못 맞추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면 좀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문제 틀린 것은 이해하기 약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똑같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가 똑같아. 여러분 그 국가고시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여기 뭐죠? 특별법 있죠? 이걸 봤는데 95점을 못 맞았다. 그건 뇌가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뇌 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부탁인데요. 아까 저 친구도 와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유약집만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암기가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있죠?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있는 국가고시 문제하고 유학집의 내용하고 100% 똑같아요. 그래서 유학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좀 보고 얘기했잖아요. 한 부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옆에서 양쪽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스터디 할 때도 전혀 안 되겠죠. 요약 안 된 거. 먼저 이런 필기하지 않는 거. 필기한 거 다 보고 와가지고 한 문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되죠. 쭉. 얘기하다 보면 금방 될 거예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뭐 때문에 어디가 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가 할 수 있으면 공부를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이렇게 어렵게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요약 강의 있죠. 요약 강의 해놓은 걸 듣든지 강의를요. 이론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약 해놓은 것만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국가고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보면 좀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은 몇 사람 모여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전혀 보지 않고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남들 신경 써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지문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항상 내가 얘기했죠. 끝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끝을 뭐라고 바꾸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공부는 자꾸 이것저것 보는 걸 많이 보는데 그 실속없이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내가 항상 하는 말,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공부는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뭐 독서실 가서 앉아있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있으면 뭐예요? 알겠죠? 힙합 무거우면 누구나 다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가볍게 자꾸 일어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공부를 효율적이고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공부는 창피하다고 해서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합격하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합격하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알겠죠? 합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한테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은 거 내가 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터들 한 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은 같이 그렇게 하면 뭐 시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강의 들으면 시간 뺏긴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국가고시 기출문제 이것을 혼자 푼다 그러면요 올해 시험이 끝나도 못 풀어요. 알죠? 문제는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험이 끝나도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하면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 서너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저 사람은 이것을 어느 정도 암기했는지 저 사람 참 공부 많이 했네. 암기가 똑바로 돼 있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제가 부탁인데요. 똑바로 좀 암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럼 책 공부할 때 책 공부 문제가 몇 문제 안 돼. 책 공부 67문제가 밖에 안 되죠? 제가 부탁인데 이틀 남았으니까요. 양심 있으면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시험 볼 때 등 시간이 좀 먹힌데요. 시험 볼 때 등 시간이 좀
아, 그래. 자, 일단 쟤는 꼭 한마디 해줘야 돼. 그렇지? 자, 상가를 일자보법이요. 1번, 그럼요, 주택하고 상가는 대항력이라든가 우선면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상가가 이제요, 최근에 상가에만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지금 법이요, 계속 개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또, 권리금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또 이제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마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상가는 두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의 양을 보면, 법조문의 양을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양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상가가요, 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법이 이제 거의 안정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상가는 지금 상가에서 나오는 분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체해야 될 법들이 아마 입법이요, 계속 보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좀 더 중요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죠. 한번 보시면 1번, 틀린 것은요,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 해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2번,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70만 원의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270 곱하기 100을 하죠? 그럼 환산 보증금이 얼마예요? 2억 7천에다가 1억 더하면 얼마죠? 3억 7천이죠? 서울에서는 얼마 이하가 돼야 되죠? 4억. 알겠죠?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이 4억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 7천이죠? 적용이 된다. 이렇게. 2번, 3번. 임차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뭐를 진다? 의무를 진다. 틀렸죠?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 이래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누가요? 임대인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죠. 여기 봐봐.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것을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죠. 똑같은 지문이 전세권 설정자는 그러면 또 틀려.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상환 청구,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전세권자는 이렇게.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은 이렇게. 알겠죠? 4번, 이 법은 상가 건물 봐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조그만 게 줄거.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요, 주된 부분을 영업용 줄거. 여기에 적용이 돼.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런 봐.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 했죠? 줄구라고 그랬죠? 조그만 거. 그다 써. 동창회 사무실. 그 다음에 종종 사무실 X. 동창회 사무실이라든가 종종 사무실은 안 돼요. 뭐를 못한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주된 부분은 영업용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인은 적용 대상이야. 이런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법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죠. 그래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돼.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LH공사, 지방공사만 되죠. 나머지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상가에서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로 영업이죠. 그럴 때 그 법인은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5번이 좀 중요한데요. 대항력 줄거, 조그만 거. 갱신 요구권 줄거. 그 다음에요, 뭐냐면, 권리금 줄거, 권리금. 그 다음에 2항, 제2항. 5년 보장하는 거 있죠? 5년. 대항력, 계약 갱신 요건, 그 다음에 5년 보장, 그 다음 바로 밑에 권리금. 뭐 표준계약생은 중요하잖아요. 이것은요, 맨 끝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 말이 중요해요. 보증금을 초과한다 말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5천이다. 이 말이죠. 원래 4억 5천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4억이고 4억 5천에 관계없이 적용이 다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요 보면요, 우리 뭐 나이트클럽을 만약에 임차했다. 그럼 나이트클럽은요 월차이며 보통 한 2,000억, 3,000억이 될 거 아니에요. 3,000억 곱하기 하면은 뭐 어떻게 30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권리금 보장받을 수 있다. 뭐가 보장된다?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게 뭐야? 우선 변제권 X, 최우선 변제권 X, 우선 변제권 X, 최우선 변제권 X.
알겠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은 3번. 2번요.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며 계약서상 확정을 따른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 아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 인도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법정원에 뭐라고 나왔죠? 법정원에는? 법정원은 뭐냐? 사업자 등록을 뭐 한다? 신청.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서 법에는. 알겠죠? 판례는 뭐란다? 판례는 뭐라 그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이렇게 되어 있어. X가 뭐다? X.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뭐다? 그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그것은 안 돼. 틀린 점. 우리 시험에 우리 시험이요? 틀린 걸로 돼 있어. 18회인가 뭐 언제 그때 보면 틀린 걸로 돼 있어. 알겠죠? 여기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야. 법에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괜찮아. 법 판례가 뭐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뭐라 나왔죠? 사업자 등록이면 이래 됐죠? 원래 법적으로 뭐라 나왔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이라고. 알겠죠? 여기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비교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2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지세법에 등에한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럼 누구에게 대항력이 유지돼? 간접 점유자. 임차인 동그라미하고 간접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간접 점유자에게 이렇게. 3번.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줄과 폐업신고. 폐업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항력 상실이에요. 그럼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전출신고하고 똑같아. 알겠죠?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 다시 동그라미하고 사업자 등록. 그럼 어때다?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 봐봐. 임차 건물의 양수인 줄 것이고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 이렇게요.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요 써 거기다가 처분 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은 수탁자.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은 수탁자도 포함 이렇게. 그럼요 여기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분요 뭐를 했냐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주택을 먼저 볼게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럼 이러면요 이 사람은 채무자죠? 그럼 집주인 누구죠? 그럼 집주인이 채무자예요. 임차인은요 보증금 받아야 되죠? 채권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A요. A가 채권자죠? A가요 채권자, A가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 이 사람은 갑한테는 채권자인데 A한테는 채무자가 되죠. 돈 안 주니까 여기가 A가요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요. 압류하면 이 사람은 압류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채무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갑은요 보증금 1억을 을에게 주면 안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요? A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갑은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도 돈을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앞에다가 제3이라고 말을 했죠. 제3 채무자다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을한테 채무자지 A한테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3 채무자 이렇게 구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이 이렇게 병한테 바뀐단 말이죠. 이 병을 뭐란다? 양수인이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그 말은 이 갑의 자리에 병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사람은 갑이다 병이다. 그래서 우리요 이 압류 채권자는 건물의 제2양수인인 제3 채무자에게 뭐라 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망걸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 사업자 등록을 여기는 또 뭐라 나왔죠? 신청, 이건 법조문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럼요,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요. 3번은요, 상가건물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차임연체기 3기, 차임연체기 3기.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2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배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여하여 임대차를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바로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죠. 임차인은 뭐를 취득한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 줄 것이고, 그래서 당연 배당이지 배당 요구 채권 X, 당연 배당이지 배당 요구 채권 X, 이렇게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배정권을 취득했죠. 그래가지고 임차권 등기하죠. 그러면 옛날 것은 그대로 뭐가 되고 유지되고, 임차권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 다른 말로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배정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택임자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자 보호법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3번 정답. 4번에요. 틀린 것은 1번 동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한 경매를 청구할 경우 줄곧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행 개시가 뭐죠? 경매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죠? 물건 뭐죠? 임차 건물의 인도죠. 인도로 하지 않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의 경우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요.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 플러스 그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지.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지.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 전세권은 전세권 그 자체 안에, 자체 내에 뭐냐? 경매할 권리가 있거든요. 경매권이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권리가 당연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당연히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판결문에 의해서 그것을 경매를 청구한단 말이죠. 판결문에 의해서 그것을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에 대한 결과인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그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집에서 살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2번요. 사업자 등록은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 배정권의 취득 요건을 줄 것이고 전속 요건이다. 전속 요건, 어디까지 전속 요건이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속하고 있어야 돼. 3번 대항 요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줄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확정일자, 그 다음에 누구보다 우선한다? 세무자출, 호수인 권리자단 그 밖의 증권자보다 우선 동그라미, 변제 동그라미, 권리할 때 권 동그라미,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있죠. 최우선이 아니고 그냥 뭐다? 우선 변제권이다, 이 말이고. 4번은요.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왜요?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에 반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5번 금융기관 등이 우선 배정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계약으로 양수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양수한 금액의 범위,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뭘 한다? 승계를 한다. 승계. 이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 집에 1층에 을이 들어갔는데 을이 돈이 없으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3천에다가요.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요. 경매되면서 1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3천만 원 갖고 우리 은행에다 7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은행이 을하고요 계약을 체결해. 당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 중에서 7천은 우리 돈이니까 내가 가서 직접 받아오겠다. 은행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을이요 은행한테 7천만 원을 채권 양도를 해. 그러면 은행이요 그 양수받은 7천만 원의 한도에서 법원에 가가지고 을이 아니고 을을 대신해서 자기가 7천을 받아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법률관계가 깔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금융기관 등이 우선 배당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받은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양수한 범위에서 우선 배당권을 승계한다. 정답은 2번이죠. 5번은요.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1번 임차 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르죠. 그러면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틀렸죠.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고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죠.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에게 대한 우선 배당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 건물을 임차한 자죠.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는 된다? 우선 변제권은 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 뭐예요? 최우선 변제잖아요. 보증금 일정액이.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 3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면 뭐 할 수 있다? 항고. 4번요.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5번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왜요? 누구 때문에 그랬으니까? 임대인 때문에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것이잖아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고 8번, 6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임대차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에 유효함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에서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럼 1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뭐로 본다? 전속, 종료해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속하는 것으로 봐. 3번,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죠.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OX, X죠. 왜냐면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요,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아까 우리 말했죠. 여기 기간을 더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5년을 범위안에서 줬기 때문에요.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2년을 계약했죠? 그럼 최소 1년은 보장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보통 우리 상가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인테리어 같은 거 해가지고 투자 비용을 많이 하면 되도록이면 이 사람은요. 계약을 오래 끌기 위해서 3년 해달라, 5년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4번은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 5번. 임대인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의 거절 또는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만 걸 본다? 임대차한 것을 본다.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 법정 갱신이란 말이죠. 이런 5번 봐봐. 5번은 임대인, 맨 앞에 임대인 동그라미 해봐.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런데 먼저 법정 갱신은 누구는 없어요? 임차인은 있어 없어? 없죠. 주택에는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에는 임차인은 없어. 왜? 상가는 임대인만 6개월에서 1개월 이 말이 있고 왜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죠?
뭐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는 항상요 조용하면 골치 아파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거기다가 임차인은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 임차인은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계약갱신 요구란 말이나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에서 원래 법정갱신은 주택의 경우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가에서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이 말은 있지만 임차인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임차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정갱신에서 임차인은 없다. 누구만 있다? 임대인만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요? 6번의 정답은 3번. 7번은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2번. 1번 틀렸죠?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6개월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하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줄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두 번째 바로 밑에 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전부나 또는 대부분을 철거 줄거 대부분의 철거 그 다음에 또는 재건축 이런 경우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러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요 임대인 있죠. 임대인은요 전부나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중간에 언제든지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법에는 5년을 보장했는데 이 사람이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면 중간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바꿨냐. 이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때 계약 체결 당시 갑이요 을한테 얘기를 해. 나 3년 뒤에 이 건물 재건축하겠다. 그러니까 너 3년만 내가 보장해 줘야 되는데 괜찮냐 물어봐야지.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5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에서 이제 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세 가지가 들어왔죠. 다른 법령.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에 의해서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하나가 여기죠.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 우리 언제 재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따라. 그랬을 때 이런 세 가지. 여기는 지금 한 가지만 나왔죠? 자, 그럼 4번 봐봐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줄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죠? 그럼요, 임대인이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기다가요, 뭐라 쓰냐? 경과실로 파손 시, 갱신 거절 X, 갱신 거절 X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줄과 안전사고의 우려. 두 번째 줄은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이나 철거하기 위한 경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7번의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8번 틀린 것은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몇 기? 3기.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줄고 경과실로 파손이 경과실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아니죠? 경과실이죠? 맨 끝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뭐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법원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경과실이니까. 만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다. 거절할 수 있다. 3번.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게 하여 점유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여기는 뭐냐면 이러면 일부는 안 돼. 뭐라 해야 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 그래야지. 지금 3번에 일부를 개축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렇게.
자, 4번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된 거는 포함. 몇 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네. 알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임차인이요. 점유했을 때부터 이 말이죠. 5번.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에 통지 등을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 출고 법정갱신은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알겠죠? 한번 봐봐요.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5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반드시 5년만 보장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5년만 보장해요. 10년, 100년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5년만 보장하다 그러기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너 나가라고 얘기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어떡하죠? 나가야죠. 나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된다? 불법 점유가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됐나요 지금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가서 봐. 여러분 2번 했나요? 5번이요? 2번 안 한 것 같은데? 9번에 2번 했어요? (8번) 5번이요? 그래서 여기 맞게 하면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해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은 성립하는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기간이 몇 년?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말을 해야 돼. 아무튼 여기 봐봐. 1년, 2년, 3년, 4년, 5년이죠. 5년째 되는 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너 나가라고 말해야 돼.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다시 몇 년이요? 다시 1년이 연장. 그럼 총에서 몇 년 살 수 있죠? 6년. 또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또 1년 연장돼. 또 1년 연장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년이라는 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법정갱신되면 6년, 7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9번은요, 1번. 임차인이 몇 기죠? 3기.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 3기 차임액이 다르도 연체, 3기 동남하고 연체요. 3기를 연체하면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해지. 자, 다음 2번은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죠. 그러면 공유자, 공유. 그럼 공유에서요. 임대차는 공유에서 임대차는 관리행위죠. 무조건 뭐다? 지분의 과반수예요. 공유, 지분의 과반수. 두 번째 줄이요. 그래서 임대차, 상가든 주택이든 관계없어. 모든 임대차는 관리행위예요. 알겠죠? 지분의 뭐다? 과반수. 이렇게. 그래서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 알죠? 공유 지분의 과반수. 3번. 건물이 다른 법에 따라서 철거나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죠? 다른 법에 의해서 철거나 재건축이죠?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대부분의 철거나 또는 재건축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안전사고 우려. 두 번째, 여기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나 재건축. 또 하나 뭐죠?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알겠죠? 이렇게. 자, 4번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그 다음에 5번은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인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10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자, 10번요. 틀린 것은요. 권리금이죠. 그럼 권리금은 뭐예요? 권리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여러분요, 봐봐. 권리금은 뭐냐면 세 번째 줄이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던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권리금은요, 반드시 차임, 금전으로 지급하는 거고, 여기 보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말고 그 외로 지급되는. 그러니까 아무튼 보증금 빼고 차임 빼고 또 돈 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는 뭐로 보겠다? 권리금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줄 수도 있고 임차인한테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권리금 계약은 뭐냐?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 알겠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틀렸죠?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권리금은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럼 권리금 봐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그럼 우리 어때요? 우리 있으면 갑이 있으면요? 그럼 우리 한 사람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요. 계약이 끝나고 나가죠? 그러면 이걸 병이 신규 임차인이죠? 신규 임차인이 들어가지고 갑한테 보증금을, 권리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을한테 권리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권리금 계약이라는 권리금, 그래서 누구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를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준다. 권리금 계약이다. 아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출고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권리금 규정이 정되지 않아. 여러분요. 이런 보면 그 이마트 있죠, 이마트. 그런 데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대규모 점포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대차가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무슨 재산이다? 공유재산. 줄거봐. 국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일 때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요? 2번. 자, 11번은요.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끝나기, 줄거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딱 거기만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행위가 아닌 것. 다른 것은 다 방해행위예요. 한번 읽어보면 돼. 좋은 말이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5번 봐봐. 5번. 5번은요. 몇 년이죠? 6개월 이상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은요. 1번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뭘 한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은 뭐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이 둘 중에서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번은요. 상가 건물 임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이다? 3년 내 행사자면 시효 완성으로 뭘 한다? 소멸한다. 몇 년? 3년. 그래서 우리 작년에 시험 나왔죠? 3년. 이렇게 손해배상 3년. 4번은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뭘 한다? 제공. 이번에 새로 들어온 조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10조 권리금, 그 다음에 19조 표준계약서 등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X. 이런 것도 적용이 된다. 알죠? 적용된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한다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초과한다? 환산 보증금이 서울에서 얼마? 4억 이상. 그래도 여기 권리금이라든가 표준 계약서 등은 적용이 되고, 적용되는 것은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약간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하라고 그랬죠. 뭐뭐 있어? 권리금 하나 있죠. 권리금. 또 몇 년? 5년. 5년 보장. 계약 갱신 요구.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네 가지는 암기해야 되잖아요. 권리금하고 대항력하고. 우선변제, 초선변제 있어 없어? 없죠. 권리금하고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에 관계되다? 우선변제, 초선변제 관계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변제, 초선변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뭐만 있다? 대항력만 있다. 우선변제 안 된다? 초선변제 안 된다. 그러면 대항력하고 뭐가 있다? 권리금하고. 이 두 가지는 되죠? 또 뭐냐? 그 다음에는 갱신이죠. 갱신 요건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갱신 요건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이 두 가지하고. 여기 대항력하고 권리금하고. 뭘 안 된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암기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13번인가요? 13번이죠? 13번은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